점심 식사는 다들 하셨습니까? 네. 먼저 출석을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대리인 중에서 오전에 출석하신 분 중에 자리를 비우시거나 새로 출석하신 분 계신가요? 청구인 측은 어떻습니까? 김관영 의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다른 분은 변동 없으시고요. 예. 피청구인 측은 어떻습니까?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인 최소원 씨는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께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구인 측에서는 2월 21일자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 관계에 관한 준비 서면과 같은 날짜 참고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네. 혹시 추가 진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두 재단에 대한 사업과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허락을 해주시면 한 10분 정도 설명을 좀 올리고 싶은데요. 피청구인 하고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어차피 피청구인께서도 또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시니까 쌍방에서 진술을 하시죠. 그러면 청구인께서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네. 준비 서면을 진술하기 전에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의견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 서면이나 증거 신청이 다 대리인 공동 명의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리인은 또 대리인단에서 대표 대리인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또 재판부에 신청을 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출된 준비 서면하고 증거 신청서는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3분 이름으로 이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 대리인이라는 것이 물론 송달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도 신청을 하겠지만 그렇게 지정하는 취지는 소송상의 어떤 소송 행위, 신청, 진술, 증거 신청 이런 것들을 좀 통일적으로 하기 위한 소송의 어떤 효율성을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또 3분이 낸 준비 서면하고 증인 신청서에 대해서 또 그 중에 한 분은 또 내 이름을 빼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준비 서면과 증인 신청서가 피청구인 대리인 전체의 의견인지 그것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편의상 전번에 대표 변호사, 대표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이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이 민사소송법상의 대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고 피청구인이 자신의 의사로 엄연하게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지금 형식적인 어떤 행정 편의적인 의미에서 지정된 대표 변호인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증거 신청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각자 대리 원칙에 따라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방의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오늘 제출된 준비 서면을 보시면은 이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부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준비 절차 3번 거치고 오늘이 16번째 변론기일인데 분명히 준비 절차에서 이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기로 그렇게 다 조서가 다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대리인단 10몇 분 중에서 2분이 갑자기 또 적법 요건을 주장을 하면은 각자 대리는 맞습니다만은 이 대표 대리인을 지정한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재판부에서 대리인단 보고 지정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피청구인 대리인단 내에서 앞으로 소송 행위는 우리 2 대리인이 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허가를 재판부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아는데 어느 주장이 피청구인의
주장이냐 그걸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 또 저희가 판단할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재판장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그 일부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적법하다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그 부분은 그 준비 절차 기일에서 몇 명의 변호사가 철회한다고 해서 철회될 일이 아니고 직권 조사 사항, 소송 요건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론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든지 고려해야 되고 문제 삼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 절차에서 그 소송 요건에 관해서 뭐 철회하는 취지로 정리된 일이 있다 해서 지금 말 못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구인 대리인께서 진술하실 부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제가 주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피청구인 대리인이 그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신다면은 새로 하신다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법리적인 주장을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성명을 구해달라는 그런 취지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낸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그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변론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반박을 따로 하고 네. 오늘 준비서면은 그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이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의 사업하고 국가 예산이 어떻게 관계됐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국정 과제, 문화융성, 뭐 창조 경제를 위해서 이 두 재단을 설립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종범 씨 증언에 따르면은 문학의 어떤 그 반정부 좌파를 배제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했고 또 체육계의 그 비리 척결을 위해서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기선 씨가 작성한 그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을 보면은 그 문화체육계 지원 또 인재 양성 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두 재단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저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재단의 사업을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이미 정부 예산으로 기존에 추진했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과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 저번에 한식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왔는데 한식재단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액골 배랑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만은 기록을 보시면은 액골 배랑지 사업은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죠, 그죠? AT가 한식재단하고 함께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 재단이 액골 배랑지 사업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김종덕 장관의 증언은 허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문화융성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두 재단의 설립이 필요했다면은 소관부처가 문체부 그다음에 교문수석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정부나 공기업이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평가 분석을 거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원인을 검토한 다음에 아 이거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구나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근거도 마련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두 재단은 아무런 계획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갑자기 설립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설립의 경위,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 유무, 그 다음에 설립 과정의 공개 여부, 그 다음에 임원진 선정, 재단 출연 및 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두 재단은 피청구인께서 주장하듯이 그렇게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그런 공익재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문체부 등에서 이 두 재단에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했다는 것이 다 기록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합계를 내보니까
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 합계 3,484억, 그 다음에 2017년에 4,617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과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문체부 등의 그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피청구인과 최순실이 두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것은 정부 예산을 두 재단에 투입을 하고 두 재단의 사업을 또 독점적으로 수주하려고 했던 최순실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케이에 결국 예산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정부 예산의 사유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등으로 하여금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건이 작년에 불거지고 나서 문체부는 2016년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도 2017년 예산안 중에서 약 4천억여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문체부의 최순실 관련 예산이 1,740억 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재단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보더라도 2016년에 합계 3,484억, 2017년에 4,617억 원이었고 두 재단은 기존에 총 8,101억 원의 정부 예산을 피청구인과 최순실이 임의로 사용할 수단으로 설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르재단이 설립된 게 2015년 10월 27일이고요. K스포츠 재단이 2016년 1월 13일에 설립이 됐는데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2016년 7월에 TV조선 관련 보도가 나오고 2016년 9월 20일에 신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중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청구인과 최순실이 의도했던 예산의 사유화가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피청구인은 지금도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피청구인과 최순실 등이 취한 이득이 없다. 이런 입장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재단의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이 사건이 밝혀져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도 두 재단을 통해서 밖으로 다 흘러나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네.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는 2월 20일자 참고 자료 제출하셨고요. 2월 21일자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헌법 위배 여부에 관한 의견, 이 사건 탄핵 심판의 특수성에 관한 준비 서면 두 건의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셨고요. 같은 날짜 증인 신청서, 그다음 2월 22일자 준비 서면 2개 제출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 중에 뭐 추가 진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네.